자, 오랜만에 우리 어원을 통해서 영어를 익히는데 정확하게 또 선정의 시간이 맞아서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겠네요. 네. 자, 우린 지금 일타쌍피입니다. 명상도 하고 영어 공부도 하고. 네. 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이제 영어 어원 중에서도 현상과 이제 상태를 나타내는 어원들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현상과 상태라. 자, 현상과 상태는 우선 이 개념을 이해할 때 우리가 눈에 드러나는 어떤 존재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존재들 사이에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응가하고 쉬하는 것도 어떤 현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것도 어떤 현상과 상태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원으로 익히는 영어하고 오늘은 그 어원 중에 현상과 상태라고 했을 때 먼저 머릿속의 개념을 뭐 우리 인간, 동물, 산, 구름 이런 존재들이 어떤 현상과 상태가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개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일단 처음으로 알아볼 어원 일단 상태부터 먼저 알아보자면은 얼크라는 어원이 있어요. 이게 국가의 제도나 그 국가의 어떤 제도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제 어원이 되겠는데 그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그렇죠, 무정부주의죠. 그죠 무정부주의가 언이 없다라는 소리고 얼키가 여기서 말했던 이 제도를 얘기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뭔가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그거랑 좀 반대되는 게 좀 그 군주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네. 군주제는 모널키라고 하는데 이제 모널키 버터플라이라고 하면은 제황나비가 되거든요. 이 모나는 뭐냐면요, 이 군주를 말해요. 왜 군주냐면요, 그때 숫자편에서 할 때도 있었지만 이게 1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우리 모노. 그죠. 그 모노의 1은 혼자서 지금 통치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모널키가 이제 군주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니까 이제 까먹지를 않겠네요.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어원은 스탯. 우리 사실 뭐 게임 같은 거 하면 막 스탯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능력치가 어떻고 하는데 네. 사실 이 모든 것은 이제 서 있는 상태다라는 그 스탯이라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스테터스. 이거는 이제 스테터스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으로 스태츄. 이거는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예요. 이게 동상이라는 뜻인데 스탯이 상태라는 뜻이고 유의는 뭔가 어떤 것 해가지고 서 있는 것. 그래서 이제 뭐 광장 같은 거 있으면 여기 이제 딱 동상이 뭐 이렇게 있고 네네. 그래서 이 스태츄가 뭔가 여기 중앙에 우뚝 서 있다 해서 동상이 되겠어요. 네, 우선 스탯 하니까 먼저 떠오른 게 저는 스탠드, 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상태.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새로운 단어 외연을 확장하는 거니까 알고 있는 단어로 하면 더 접근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해볼까요? 좀 더 알고 있는 단어를 하자면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스테이트 얘기를 하셔서 스테이트먼트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장이란 단어예요. 스테이트먼트는 이제 스탯 상태에다가 멘트가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멘트 날린다. 그래서 자신의 상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테이트먼트 하면 주장하다로 끝났는데 주장. 근데 지금 이렇게 어원으로 쪼개서 풀이해 주니까 그 의미가 정말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 우리 수업 시간에 늘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어떤 개념의 옷걸이가 생긴 다음에 다양한 정보에 옷들이 걸린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옷걸이 개념의 옷걸이가 없으면 새로운 정보들의 옷들이 걸릴 수가 없고 바닥에 떨어져서 배우고 나서도 뭔가 남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어원을 통해서 배우니까 마치 옷걸이가 생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어원에서 파생되는 이 다양한 단어들 나중에는 이제 뭐 어미까지 포함해 갖고 이렇게 유의 이런 포함돼서 동상이라고 뜻을 나타낼 때, 그래서 이 어원이 옷걸이 역할을 하고 파생되는 다양한 단어들이 접두사와 접미사랑 연결돼서 할 때 새로운 정보에 옷들이 착착 걸리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원을 통하는 게 이런 개념의 옷걸이를 만드는 작업이다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여러분들도 들으면서 한번 음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R라는 이제 어원이 되겠는데
무슨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저는 첫 번째 뜻을 좀 더 이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연결된 상태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장의 뜻이 있어요. 무장의 뜻. 무장이라는 거는 군인들이 그렇죠. 무장하는 거. 그래서 일단 뭐 arm 가장 흔한 단어죠. 팔과 연결된 상태예요. 이건. 1번 내용.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으로 할 수 있는 게 alarm이라는 뜻인데 이건 사실 라틴어에서 파생된 이탈리아 단어에서 다시 한번 파생된 단어예요. 이제 아르메라는 이 이탈리아어가 이제 무기를 챙기고 가라라는 뜻인데 이제 전시 상황 때 이제 이런 경보를 발령을 하니까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알람이라고 좀 줄여져서 써요. 알람이 띠하고 뭔가 우리 잠을 깨워준다고 생각하는데 무기를 챙기고 가라. 안 챙기면 너 죽는다 어떤 경고의 의미가 원래 먼저 있었던 거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르메라고 여기 어원이 들어간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rmy 뭐 군대잖아요. 이것도 무장된 이제 그런 사람들. 그래서 무장된 사람들. army가 되겠습니다. 그 팔로 무기를 드니까 암에서 이렇게 AR에서 암, 알람, 아미 이렇게 파생이 되네요. 좋습니다. 그다음 뭐 요런 이온이라는 사실 이거는 좀 전미사에 가까운 거긴 한데 제가 이거 왜 들고 왔냐면요. 이게 상태로 바꿔줘 얘가. 그래서 액트 하면은 우리가 그냥 뭐 연기하다 이런 그렇죠. 건데 동사죠. 액션을 하면은 뭔가 연기하는 그 상태 자체를 행동. 나타내버리게 돼요. 그래서 뭐 우리는 흔히 보면 그냥 명사화 시킨다로 끝났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상태로 고정된 걸 표현한 말이네요. 그렇죠. 오피니언도 사실 이거 명사로만 알고 계셨던 분들이 많은데 명사 맞는데 이게 사실 파생된 게 오피니오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이온이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는 상태. 그래서 이 오피니언이 자신의 의견이 되게 거죠. 생각하다 해서 생각하는 상태. 그다음은 이제 사실 뭔가 상태다 보니까 뭔가 이런 거 하나 넣어줘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얘를 좀 튀게 했어가지고 리퀴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단어가 리퀴드밖에 없지 않나요? 네. 그래서 얘가 액체 상태라는 뜻입니다. 액체 상태. 그냥 이드만 붙여가지고 그런 상태화가 됐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능력 상태랑 제가 여기 플러스를 해가지고 좀 능력도 조금 알아와봤어요. 능력으로 관련된 게 able이라는 단어 사실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able이 좀 유래가 되게 재밌는데 이제 우리 인간 그 계속 거슬러 가다 보면 호모 하빌리스라는 이제 이런 선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라틴어잖아요. 학명이거든요. 이 하빌리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재주 있는 능력 있는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계속 이제 뭐 하다가 뭐 H 사라지고 묵음 처리되고 하다 보니까 남은 게 에이블이 결국 파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손재주 있는 뭔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에이블이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걸로는 뭐 에이빌리티 뭐 이런 거 있겠죠. 다음으로 하려는 거는 클럴. 클럴은 이제 밝다, 확실하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까지 가게 되냐면요. 뭔가 방이 밝으면 좀 깨끗하다 이런 식으로까지 우리가 의미를 확장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clare는 선언하는데 네가 밖으로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declare가 되는 거고, declare가 선언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아까 말했지만 이게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clear도 여기 이렇게 파생이 될 수 있는 거고. 클리어랑 선언하다가 전혀 연결을 못했는데, 그렇죠. 근데 보면 이제 어원이 비슷하게 뭐가 들어있구나라고만 추측할 뿐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명확하게 또 의미가 들어옵니다. 선언하다와 깨끗함이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clear도 확실하다 뭐 이런 명확한 이런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larify는 명확히 하다, clear 명확하게 하다, 만들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epth 이게 빚을 졌다라는 빚을 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좀 빚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요 빚을 진 그 상태를 좀 debt이라는 어원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ebt로 붙어버리면 이제 얘가 이제 그 명사가 돼가지고 빚을 진 상태에서 그냥 얘가 빚으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duty 이것도 몰랐지만 찾아보니까 야 활용형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 어원이. 그래서 duty가 뭔가 빚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런 빚을 진 상태인데
그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태니까 제가 해야 될 의무를 나타낼 수 있어요. 듀티 프리 네, 면세점이죠. 네. 음. 이제 면세점도 이제 듀티 프리도 이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의무가 사라져. 우리 종로 나가면 맨날 거기에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또 이 단어들을 보면서 많이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 현상 단어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빠르게 알아보긴 할 텐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몰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몰트가 죽음이란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뭐 노래 듣다 보면 뭐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 이몰탈이라는 이런 불멸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다라는 부정의 의미가 부정의 되고요. 의미고. 몰탈 죽는, 그러니까 죽지 않는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체를 합하면 죽지 않는. 누구 노래인가요? 그 Fall Out Boys라고 있습니다. 좀 편하게 귀에 잘 들리게 우리 발음을 하면 안 될까요? 무슨 보이요? Fall Out Boys. 유명한 노래인가요? 네. 네, 제가 이 세대 차이가 아, 이거 되게 그 영화 OST로도 쓰였던 노래라서 되게 한번 유명한 들어봐야겠네. 애니메이션 노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기지 사건이라고 그 예전에 미국에서 되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막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파생 상품으로 뭐 저당이나 뭐 이런. 네네네. 주택을 저당 잡혀서 대출을 받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몰트가 죽음이었잖아요. 네. 이 약속하는 거거든요. 네. 죽을 때까지 갚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죽을 갚겠다. 때까지 반드시 약속하는.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그래서 모기지가 바로 그런 뜻이었군요. 그런 뜻이 좀 재밌네요. 무섭습니다. 네. 무섭네요. 돈이라는 게.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갚겠다. 그다음에 오리 담보대출 이런 의미가 있었다니. 솟아나다라는 어원입니다. 자, 오리엔트 같은 게 동방이잖아요. 네. 해가 솟아나는 곳이라는 해가 솟아나는. 장소란 뜻이 있어서 해가 솟아나는 곳 동쪽이니까 동방이 되겠죠. 이 지금 서양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오리진 기원인데 오리드 떠오르다 뭔가 떠오르고 발생하는 곳. 그래서 기원 뭔가 처음으로 뭔가 시작되는 곳이니까 기원. 해가 떠오를 때 시작되다. 그다음에 기원. 이제 애프트라는 건데 애프트는 이 자체로도 적절한이라는 단어로도 쓰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여기 어원으로 쓰면 적응하다 이런 뜻도 쓰일 수가 있고요. 활용형으로 좀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에티라고 이제 활용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애프트 가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어댑트. 그 어디에라는 뜻이거든요. 애드가 여기에 잘 적응하는 거다. 이러면서 이게 적응하다는 뜻이 되는 거고 아까 활용에 에티 있다고 했죠. 네. 애티튜드도 이제 적절히 이제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야 대응하는? 될지에 애티튜드가 바로 이렇게 파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태도. 그다음에 어떤 예절을 포함하는 말이죠. 네. 가장 제가 좀 재밌어했던 부분인데 burn이라는 현상 이제 burn은 타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제 이거 자체로도 이미 동사인데 이게 사실 어원이더라고요. 그래서 burn 타다가 있는데 되게 재밌었던 단어가 브랜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우리 브랜드가. 옷 브랜드. 그죠? 뭔가 무슨 옷을 해도 브랜드라고 하는데 이 브랜드가 이제 뭐 소 같은 게 뭐 소라고 하면은 네. 대충 여기에 뭐 코끼리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이제 뭐 예전에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여기다 자기 이름으로 막 새기는데 막 낙인을 찍으려고 막 가죽에 그 털을 지지는데 그때 이 낙인을 달구기에서 불을 사용해가지고 그게 브랜드로 이제 거기서 유래된 게 브랜드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옷 같은데 보면 항상 이 옷이 어떻게 누구 거다, 메이커가 뭐다, 브랜드를 붙이잖아요. 이게 소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로 낙인을 찍었던 거에서 나온 말이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원이 있습니다. 얘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빛나다인데 원래 뜻은 빛나다인데 여기서도 좀 막 환하게 빛나면 흰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흰색이라는 단어 어원도 되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캔들.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생각난 게 캔들이라는 단어였는데 캔드가 빛나다고 LE가 그러니까 지소음이라고 해가지고 좀 작은 거거든요. 네. 이제 좀 빛나는 것 중에서 좀 작게 빛나는 거. 그래서 그게 촛불이 돼요. 촛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캔디데이트인데 캔디가 이제 빛나다고
비나다가 맞고 이 후보자잖아요. 사실 예전에 그 흰색이었는데 뭐냐면요, 이게 그 예전에 그 로마 공화정 의원들이 이제 자기들 뭐 뽑아달라 하고 할 때 옷을 입으면은요 토가라는 고유 복장이 있었거든요. 그 옷이 흰색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흰색 때문에 이게 이 캔디다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 후보로 하니까 이 후보로서 출마를 해서 이게 캔디데이트로 오늘날까지 탄생이 됐습니다. 아, 출마하다가 바로 또 여기에서 또 어원을 갖고 있군요. 자, 우리 잠깐 현상과 상태에 대한 중요 어원들을 살펴봤는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제일 재밌었습니다. 제가 재밌었다는 거는 뭐 다른 친구들도 분명히 재밌다고 느낄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지금 하는 작업들이 이렇게 어원을 갖고서 파생된 단어들을 살펴보는 거. 마치 이 어원은 옷걸이와 같아서 우리가 새로 단어들을 무진장 외울 땐 힘들지만 옷걸이가 있으면 옷을 걸기 편하거든요. 어떤 작은 고리만 있으면 연결돼 갖고 자꾸 연상이 일어납니다. 연상이라는 게 연이어서 생각이 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하기 좀 어려운 친구들 혹은 영어 단어 무작정 외우는 게 재미가 없는 친구들은 이렇게 어원을 통해서 익히면 기억도 잘 되고 또 재미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는다는 느낌도 들었고요. 오늘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